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친구의 배려인지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진짜 관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오늘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말하지 않은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순히 말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습관, 감정 변화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특별한 관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까지 기억하는 사람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누구 씨는 이 커피 마실 때 항상 향부터 먼저 맡으시더라고요. 누구누구 씨는 웃을 때 왼쪽 눈이 더 많이 찡그려지세요. 그런데 이에 반응으로서 상대방이 그래요? 제가요? 그런 습관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습관까지 알아차리고 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특별한 관심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감정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낮아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제가 티났나요?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겠죠.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이 표정이나 말투,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고 이 물어보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내 감정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변화까지 캐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누구 씨 머리 조금 다듬으셨죠? 분위기가 달라 보이네요. 오늘 시계 바꾸셨네요? 원래 사시던 것과 느낌이 좀 달라요. 좀 더 영하네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알아봐 주셔서 기분 좋네요. 티 안 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보통 큰 변화를 해야 알아차리지만 이런 작은 변화까지 바로 눈치채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나를 자주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호감의 신호는 이 심리적으로 깊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감을 가진 사람은 이 가벼운 대화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의 내면과 감정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했어요? 가 아니라 오늘 어떤 시간이 가장 좋으셨어요? 이렇게 감정을 묻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어떤 시간이 가장 즐거우세요? 감정을 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감정을 먼저 공유하는 경우도 심리적으로 깊어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누구누구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세요? 저 요즘 친한 친구가 좀 멀어져서 속상해요. 누구누구 씨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감정을 먼저 공유하고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경우가 상대방과 심리적으로 더 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죠. 또 다른 호감 신호는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 단순히 관찰하는 사람과 정말로 신경을 써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 말로만 걱정할 수가 있겠죠. 감기 걸리셨어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은 목소리가 잠긴 것 같은데 따뜻한 차로 드실래요? 이렇게 실제로 챙겨주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챙겨줌이 내가 없을 때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면 더더욱 호감의 신호로서 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상황에서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누구 씨는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오늘은 좀 덜 매운 거로 가죠. 이런 식으로 미리 고려하고 결정해 주려는 배려, 먼저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경을 쓰는 어떤 모습을 본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호감의 신호와 더불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호감 신호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좋은 감정이 들어요. 근데 단순한 대화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과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게임처럼 소소한 미션이나 이런 챌린지를 같이 섞어서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되게 지루하고 일상이 반복되는 라는 이런 상대방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도요. 가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잘 안 하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하고 싶은 뉘앙스를 띠면서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 새로운 걸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이번 주에 서로 안 가본 데 하나를 정해서 같이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서로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하고 그 누구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작은 미션 같은 걸 넣어서 더 해본다면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미루게 되네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럼 서로 책 한 줄 공유하는 거 어떨까요? 미션이나 챌린지 이런 게임의 요소를 활용을 해서 혼자 하는 경험이더라도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만의 추억, 우리만의 경험 이런 걸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 둘만 공유하는 이야기나 감정을 나누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이런 말하기 좀 창피한데 전 힘들 때 친구한테 기대고 싶어도 괜히 짐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참을 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좀 창피할 수 있고 좀 사소한 취약함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소한 취약성이나 나만의 사소한 비밀을 나누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가까워질 때 감정, 욕구, 가치관을 나누면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감정을 나누면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 가 아니라 어떤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중에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어? 이런 식으로 감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공감을 할 상황이면 공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욕구, 상대방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할 거야? 라는 질문보다는 이번 주말에 너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정말 깊은 마음 가운데 어떤 욕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요즘 너무 답답해서 드라이브 가고 싶었어. 한적한 곳에 좀 쉬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드라이브 좋지. 그리고 너 가끔 기분 전환할 때 드라이브 가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공감도 하고 내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을 다시 돌려주고 그렇지 나도 요즘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시간 맞으면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경험까지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욕구를 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생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시점으로 따지면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물을 때도 요즘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야? 라고 하면서 이 가치와 시점 자체를 현재에 초점을 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나 시간이 갈수록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느껴져.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요즘 관계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관계라는 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가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게 반응을 하면서 나도 그렇다. 나도 오히려 사람 많아도 진짜 편한 사람 몇 명 있는 게 더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감정, 욕구,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맞게 호응하고 공감을 하고 다시 돌려주고 대화를 확장하면 더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어떤 방식이 있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셨을 것 같고 연애를 더 잘하고 싶고 한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까요? 핵심은 우리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 사랑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런 느낌을 경험하면서 난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공부도 하고 제가 실제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이 연애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배워야겠다. 적극적으로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느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점점 더 나은 사랑을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움과 경험 그리고 저의 지혜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몸장님과 함께 이런 모임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우리가 책을 기반으로 연애나 사랑과 관련된 이런 책을 기반으로 독서를 하고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도 하지만 핵심은 연애를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애와 관련된 지식, 지혜 그리고 기술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오시면 다양한 실습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연애에 대한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연애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정말 도움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는 자신 있게 소개를 하려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묶어 달리기.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 두 사람이 한쪽씩 발을 묶고 달리는 거 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빨리 뛰거나 보폭이 다르거나 다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죠. 그 넘어짐에 나도 이끌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관계라는 것은 속도를 맞추고 서로의 걸음에 보폭을 맞추는 과정이 없다면 좋은 감정도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느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꼭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속도 자체에 대해서 다름을 느낄 때 꺼내는 거죠. 나는 연애할 때 좀 천천히 알아가는 편인데 넌 좀 빠른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연애할 때 너무 좀 빠르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단 너가 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린 것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꼭 이야기를 소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런 소통을 했을 때 그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가 맞춰야지,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 이런 식으로 이 소통을 통해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도 그렇지만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아하면 연락도 자주 하고 표현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상대방은 마음속으로만 정말 깊은 감정을 품고 특별히 표현을 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나는 내가 원래 좀 이런 성격이긴 한데 너는 어때? 난 이런 표현 방식 더 선호하는데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이나 내가 이 사랑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싶으면 나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너가 그렇게 서운하게 느낄 수 있겠다, 그러면 나도 좀 더 표현하고 노력해 볼게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성적인 분들은 이제 먼저 다가가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내가 왜 다가가지 못할까,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를 탓하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리액션을 잘하고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돌려주고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리액션을 할 때 호응, 공감, 돌려주기, 이런 식의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대박, 신기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좀 더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더 이야기하고 싶게끔, 이 사람은 더 이야기하고 싶다 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 이 상대방한테 나의 이야기를 더 꺼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 친구들이랑 갔던 맛집 진짜 좋았어. 진짜? 호응을 해주고 진짜 좋았구나. 그래서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응을 해주고 돌려주고 개방형 질문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잘 반응하는 것만 해줘도 상대방은 신이 나서 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대화를 만들기 어렵다면 상대가 한 말을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가 저번에 추천해준 드라마 봤어, 되게 좋던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해줬던 어떤 이야기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요즘 회사 일 너무 정신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맞아, 그때도 정신없었다고 했잖아, 힘들겠네, 요즘 정신없는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전에 들었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상대방한테 난 너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 라는 거를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적극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관심과 배려가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하다 보면 때론 헷갈리고 실수도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조차도 사랑을 배워가는 소중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랑은 때때로 어렵지만 관심을 갖고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감정을 조금 더 소중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